자, 제가 엔간하면 에코프로뱅 영상을 안 찍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사업 보고서 나오고 나서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좀 참고 있었는데 대주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대주주 매도가 나왔는데 그 심지어 인물들이 대표이사예요. 뭐 금액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28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작다면 작을 수도 있고 크다면 클 수 있는 돈이죠. 근데 저는 이걸 왜 이 시점에서 파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들고요. 그 일개 직원도 아닌 대표이사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런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좀 납득이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물론 그 임원들과 대표 주주들 뭐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 카카오 사태 제 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카카오 임원들이 주식을 판 거에 대해서도 저는 뭐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싸면 사고 비싸면 팔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아니고요. 하지 말라 해도 할 사람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을 생각인데 그건 어디까지나 기업이 멀쩡하게 있을 때의 상황이에요. 네,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의혹들이 있었고요. 아직 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게 심지어 얘네가 하고 있는 뭐 배터리 자체의 문제라든지 양극재의 문제라든지 회사가 하는 그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내부자 리스크가 발생을 했어요. 화재가 발생하고 뭐 그에 따라서 인명피해가 있었던 거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건 재해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깎아먹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생산 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왔던 거는 내부자 거래를 했다. 라는 내부 정보 거래를 했다. 라는 의혹도 받았고 단골 가게의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라는 의혹까지 받고 있고 지금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들 때문에 이동채 회장이 경영에서 좀 물러서고 대표이사들을 새로 선임을 했습니다. 연초부터. 그런데 그 핵심 내정 인물 두 명이서 매도를 했어요. 제 영상을 처음부터 쭉 보신 분들은 이게 스토리라인들이 좀 만들어질 거예요. 화재가 발생을 했고 내부 거래 나왔고 뭐 차명 계좌 썼다.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옛날에 내부 정보 가지고 거래했다는 내용이 지금 혐의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회사의 사업은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저는 이 내부자 경영자들의 리스크가 회사의 실질적인 밸류를 저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매수를 했고요. 비중을 줄이기도 했고. 근데요, 이게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을 텐데 에코 프로베인 같은 경우는 이 화재와 내부 정보 거래 리스크가 발생하기 전 한참 전인 작년 말부터 대주주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름 TNC가 있어요. 이름 TNC. 이름 TNC는 제 첫 영상이었죠. 얘네가 주도를 해가지고 매도가 나왔고요. 대주주들 다 팔았습니다. 매수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팔았는데 규모로 따지면 작게는 막 1,000만 원 파신 분도 있어요. 이수호 씨. 근데 많게는 50억까지도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머지 그 잔잔하게 뭐 7억, 뭐 1,000만 원, 작은 돈 아니지만 그분들이 매도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룸 TNC라는 세력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많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먼 훗날 이걸 이용해서 경영권 승계를 하고자 하는 작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의 동태를 잘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신주유 인수권부 사채의 권리 행사가 나왔기 때문에 물량이 매도되거나 아니면 추가 매입될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비록 50만 원 단가에서 팔았지만 만약에 30만 원대가 싸다라고 생각을 하면 매수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최근에 발생했던 일들이 좀 억울한 일이고 본인들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제스처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매수는커녕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팔아낸 단가들을 보면 53만 원부터 뭐 49만 원, 40 후반부터 50 초반까지 매도를 했어요. 그 가격대가 지금 에코 프로비엠이 차트적으로도 맡고 있는 저항입니다. 차트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보기 싫은 건 지우고요. 쭉 잘 올라왔어요. 코로나 이후로 회복도 잘했고 그 안에서 성장 기대값의 실질적인 성장이 맞춰가면서 주가가 그냥 쫙 올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매도를 한 단가가 여기 위란 말이죠. 차트적으로도 지금 저항을 제대로 맞고 있습니다. 12월부터 팔았으니까 요 구간에서 판 거예요. 요 구간에서 팔고 악재가 여기서 터지고 내부자 리스크 터지고 해서 주가가 쫙 떨어진 거죠. 이제 반등을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그러면 넘어야 될 궁극적인 산이 여기였어요. 여기. 제가 이거는 한 두세 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여길 넘어줘야지 이제, 아, 얘는 이 악재 리스크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아직 그 수사도 끝나지 않은 채 이제 좀 반등 나오려 그러는데, 여기서 저항을 맞아버립니다. 그러면요, 50만 원까지는 이제 한번 해봄직한 그런 차트였는데, 어느새 이 40만 원에 저항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건 실제로 대표이사인 권우석 씨와 김병훈 씨가 판 단가랑 비슷합니다. 권우석 씨는 33만 원이나 39만 원에 아주 분할 매도까지 하셨는데, 이 김병훈 씨는 33만 원에 왜 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여튼 뭐 개인 취향이니까요. 저는 그냥 궁금할 따름입니다. 아니 뭐 여기서 팔았으면 오 비싸게 잘 팔았네라고 할 텐데, 여기서 뭐 한다고 뭐가 남는다고 여기서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 나온 거 그분들이 왜 팔았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이건. 먼저 김병훈 씨의 내용을 볼게요. 이게 요걸 켜면요,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대부분 여기서 끄거든요. 어플로 봐도 이렇게 딱 뜨고 꺼요. 근데 왼쪽 위에 뭐 증권 플러스나 아니면 신한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왼쪽 위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목차가 나와요. 그럼 이 회사의 관계가 뜹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사장이죠. 등기 임원돼 있고요. 2016년부터 계속 쭉 있고. 소유 상황이 직전 보고서 9월 28일까지만 해도 변동 내역이 없었는데, 이번에 3월 4일 날 보고서 작성 기준일로 4,000주를 팔았습니다. 원래 이게 매도를 하면 작은 물량이든 큰 물량이든 간에 변동 사유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나오지 않네요. 그럼 그 다음 번으로 권석 씨 볼게요. 이분도 4,000주 팔았네요. 같이 똑같은 물량을 팔았습니다. 4,000주 매도를 했어요. 저 이게 궁금한 게 왜 둘이 똑같이 4,000주를 팔았는지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왜 같은 물량을 팔았지?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왜 4,000주를 둘이 같이 팔았는지. 이게 같은 규모를 판 설득될 만한 이유를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 보고서에도 안 나올 겁니다. 그들이 왜 팔았는지.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 지분 매도예요. 뭐 어떤 이유라도 좀 밝혔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냥 일개 직원도 아니고요. 나름 대표이사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주식을 팔았으면 나 왜 팔았다라고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집 사야 되는데 돈이 부족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 욕을 하다가도 참겠죠. 그럴 수 있구나. 딱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팔았어요. 좀 어이가 없는 거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배당을 별로 안 주더라고요. 시가 배당률이 0.1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주식을 10주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주가가 막 35만 원대 되니까 36만 원대니까 10줄 가지고 36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배당 받을 수 있는 거는요 9,200원입니다. 그러니까 담배 두 갑 사고 아무것도 못 사네요. 9,200원밖에 안 줘요. 배당 굉장히 조금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좋은 말 못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비중을 줄였지만 저도 주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되는데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 경영진들. 저번에 보니까 이제 댓글로 자기가 여기 회사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임원급은 아니겠죠. 일반 직원이시겠죠. 근데 재밌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시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경영자 리스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멀쩡한데 경영자들이 이렇게 개인 주주들이나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어떤 기업이든 간에 그 과정에서 기업이 잘 나가다가도 휘청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 휘청거릴 때 결국 버텨주는 건 개인 투자자들인데, 기관 투자자는 리스크가 발생하면 팔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인베스트먼트 퍼포먼스 스테이트먼트라 해서 IPS라 해가지고 우린 요러요러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매도를 합니다. 지분 줄입니다. 요러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버텨주지 못해요. 근데 개인들은 버틸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신뢰가 좀 깨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 이상으로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솔루션은요, 에코 프로비엠에는 이 대주주들 라인업과
지금 2대 주주로 이름 TNC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이 사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지분 투자가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경영권을 노리고 들어와 가지고 지분 경쟁을 할 수 있고 충분히 좀 자극을 줄 수 있고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세력들이 좀 필요한 회사예요. 실제로 이렇게 대주주들이 다 가지고 꽉 잡고 있는 회사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이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어차피 자기네 거의 가족 회사거든요. 에코프로비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대주주 라인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제2의 세력도 필요합니다. 좋은 얘기 하고 싶었는데요. 사업 보고서 나오고 나서 뭐 회사가 이렇다더라, 기술력 좋다더라, 아니면 저번 영상처럼 통배터리 관련된 내용들도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좋지 못한 얘기를 전달드리는 점은 좀 안타깝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요, 좋은 기업이긴 하나 손절컷은 꼭 잡고 들어가야 되는 유형의 종목입니다.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나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지금이라도 미리 생각을 해두시고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높고 나름 코스닥에서 상위 종목이라고 하지만 그게 꼭 안전을 보장하진 않거든요. 좋은 기업일수록 더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어디서 나는 대응을 해야 될지 잡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희망적인 내용 말하고 싶습니다.